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떤 환자분들은 피치 못해 결국 임플란트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치아 살리러 이 치과에 왔는데 임플란트까지 이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나? 이 병원은 다른 곳보다 임플란트 가격이 왜 비싸지? 이렇게 비싼데 여기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많은 분들이 우리 병원에 선택을 해서 임플란트를 하고 계실까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 어금니가 흔들리고 잇몸에 염증이 있어요. 아래 왼쪽 어금니도 이미 빠졌어요.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실은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싶다, 이게 주 요인이었죠. 근데 제가 이 환자분께는 발치 진단을 내렸어요. 왜냐면 이제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이미 여기에 뼈가 녹아있는 양상 자체가 이쪽 부분은 조금 더 낫기는 한데 여기는 뼈가 그냥 아예 없는 거예요. 제가 손으로 발치해도 될 정도로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앞에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이쪽 아래 같은 경우도 발치 후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쪽 뒤에 치아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음식물이 낄 것이고 임플란트를 해도 불완전한 임플란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이 환자분한테 이제 이거는 살리기엔 이미 늦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임플란트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환자분이 납득을 하시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뼈가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뼈 녹은 거를 이 주변 치아를 생각을 했을 때는 뒤에가 뼈가 이 치아는 평생 써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녹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쪽의 뼈 레벨을 최대한 상방까지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치아도 오염된 거를 청소해라. 이게 이제 잇몸 수술인데 임플란트 할 때가 잇몸 수술할 수 있는 찬스예요. 왜냐면 잇몸을 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표면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저분한 거를 당연히 잇몸 수술을 해서 깨끗이 해주는 거를 해줘야 되지, 이거를 내버려 두면은 절대로 여기에 좋은 세포들이 붙지를 않고 치유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임플란트를 아무리 잘했어도 여기가 지저분하면 결국에 임플란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 치아도 결국엔 몇 년 있다가 발치를 해야 되는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균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균 제거를 완전히 해줘야 된다. 인접치에 대한 세균 제거. 반대편도 실은 이 뒤쪽 뼈 레벨을 보면 아깝죠. 근데 이거를 CT상에서 보면 더 많이 뼈가 녹았는데 이 앞쪽 뼈가 다 완전히 녹아 있었고 흔들림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가기로 말씀을 드리고 발치를 해본 거예요. 자, 발치를 해봤더니 여기 치아 표면에 살아있는 세포가 없고 엄청 지저분하고 오염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저분하고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발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되기 전에 치료가 필요했던 거죠. 치료의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 부위에 일단 뼈이식부터 먼저 실은 했어요. 이미디에이트 GBR, 발치 즉시 뼈이식을 해서 기다렸더니 여기 레벨에 그래도 뼈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 디자인을 해서 식립을 한 거예요. 여기 빈자리에도 식립을 했고 이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은 뼈가 이렇게 녹아 있었는데 여기에 뼈를 발치와 보존소를 통해서 3개월 전에 발치하면서 발치 즉시 뼈이식을 해서 이렇게 뼈를 만들어 준 거죠. 주변에 청소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드렸고 반대편도 임플란트를 해드린 케이스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본 떠가지고 위에 보철물을 형성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음식물이 안 끼게 하는 임플란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음식물 끼는 게 약간은 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여기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최소화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희 병원에서 임플란트 할 수 있는 핵심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이고요. 그래서 이제 완성을 보면 지금 여기 세 군데 다 이 주변 치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앞니도 마찬가지고 잇몸 치료를 했습니다. 임플란트 간 치아는 어쩔 수 없지만 주변 치아는 지키자.
된다. 최대한 발치하지 않게 위해 지키려면 잇몸 치료 잘 해야 되고 적절한 시기에 검진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요거를 저희 병원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주변 치아를 지키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플란트 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 요 아래쪽 요게 임플란트고 요 위쪽에 지금 요 두 개가 임플란트인데 임플란트를 보면은 여기에 나사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임플란트에 음식물이 끼게 되면은 이거를 AS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게 또 저희 병원에서 임플란트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이 이렇게 보철이 완성이 되어 있는 케이스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세 개를 임플란트를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다른 치아들은 열심히 저희랑 관리하면서 청소하면서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유지 관리가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병원에서 임플란트 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 환자분이 이제 치과에 다니는 습관이 생기신 거예요. 지금 보면 거의 4년이 되는 시간 동안 임플란트 거의 그대로 쓰고 있고요. 다른 치아의 잇몸뼈 레벨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희 병원의 임플란트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아가 상실이 됐을 때 픽스처를 심어 놓고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위쪽에 맞춤형 지대주나 이런 지대주로 나사로 끼우는 형태를 해주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크라운을 이런 식으로 만든 이게 이제 임플란트죠. 근데 임플란트가 요즘 엄청 싼 데 많잖아요. 어떤 데는 20만 원대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세 많이 된 치과에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비싼데 여기에서 할까요? 그 이유를 제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치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임플란트 하는 치아도 중요한데 그 임플란트 주변 치아는 임플란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변 치아에 관심을 갖고 주변 치아를 갖다가 유지해주는 병원이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 병원이 많지가 않아요. 임플란트 심을 때는 돈 많이 내니까 엄청 반갑고 살갑고 잘 해주다가 치아에 문제 생겨서 돈 안 되는 치료할 때는 냉랭하게 대했다고 그게 섭섭해서 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주치의가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플란트 자체예요. 음식물을 끼는 거를 최소화하려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위치부터 중요해요.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그 센터에다 심어줘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임플란트를 심을 때 원래의 뼈 레벨로 높이를 올려서 심는 테크닉이 필요하고 주변 치아와의 해부학적인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보철을 잘해야 된다. 근데 임플란트 하자마자 음식물 끼는 경우도 허다한데 임플란트 잘 쓰다가 몇 년 후에 음식물이 무조건 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AS가 대부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 낀다 그러는데 해결을 안 해줘가지고 저희 병원 오신 분들 보면은 임플란트 심었던데 병원이 망했어요. 임플란트 했던 병원 가서는 원래 임플란트는 음식물 끼는 거래요.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 들으니까 이게 AS가 안 되니까 비용을 제대로 들여서라도 임플란트를 잘 심어 놓고 그거를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을 선택하시는 거죠. 생각보다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임플란트라는 거는 치아처럼 본인이 음식물 끼는 거 관리를 해주고 잘 닦아주고 치과에서 약간씩 AS를 하면서 에딩을 해서 그거를 유지 보수를 해줘야 확실히 오래 쓰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 치아를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주변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치과를 가셔야 될 것이고 임플란트 자체가 처음 할 때부터 음식물 끼지 않게 정확하게 수술을 잘 하는 병원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음식물이 끼는 보철이 완성이 됐어도 그거를 유지 관리하면서 또 사용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 병원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가장 또 핵심적으로는 앞니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미적으로 티 안 나게 하는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임플란트 하고 나서 완전히 망해버린 케이스들도 앞니 쪽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경험치가 많으신 선생님을 찾아가야 될 것이고, 이제 잇몸 뼈가 없어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도 임플란트에 뼈를 갖다가 심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테크닉들이 많아요. 그래서 뼈를 만들 수 있는 곳에 가시면 고난이도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가끔씩은 임플란트를 이미 했는데 망쳤어요. 이미 거기에서 고름 질질질 나오는데 임플란트 재수술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수술할 때를 찾아서 전전하시다가 결국 임플란트도 치아에 재치료가 있듯이 임플란트 재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연세 마이덴 치과가 내 치아 지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내 치아 지키는 치료에 대한 케이스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임플란트 환자분들도 그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아를 상실할 수밖에 없을 때 임플란트를 하기는 하되 제대로 된 AS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 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